이거 되게 중요해요. DC 용품인데 들어가고 작동을 했을 때 작동이 된다. 그럼 무조건 KC 업체에다가 한번 물어보시고 추가적으로 인증받아야 될 거 있는지 네, 맞아요.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팔다가 신고당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오늘도 역시 KC랩스의 이제 장재욱 팀장님이랑 KC 인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랑 제 채널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뵙네요. 네. 자, 먼저 KC 인증이랑 KS 인증이랑 차이가 뭐죠? KC는 의무예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나라에서 정책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KC 인증이고요. 그다음에 KS 인증은 뭐냐면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그 약간의 제품에 대한 그 품질 인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KS 받기 위해서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품질 문서 있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심사받아야 되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하시는 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KC랑 이제 KS랑 어감은 좀 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같은 이제 소상공인 네. 이런 셀러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거다. 전혀 필요 없어요. 아, 그쵸. 그럼 KS는 안 하시죠? KS는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듣기만 해봤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팀장님이랑 영상 찍으면서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인증받기 쉬운 제품, 접근하기 쉬운 KC 인증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큰 카테고리로 보시면 전자파 EMC만 받고 끝내는 제품이 가장 쉬운데 그 중에서도 그 USB 전원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USB 뭐 청소기 이런 것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문제만 없으면 일주일 이내로 끝나요.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뭐 3일내도 와, 가능하고 그래요? 급하다고 하시면. 네. 근데 지금 현재는 USB 쓰는 제품은 대부분 전자파 면제라는 거. 그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네, 이거를 자료가 저한테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하시면은 막 자료 달라 그럴 텐데 사람들이. 드리죠. 아, 드릴 수 있어요? 네네. 저는 안 주셨.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이제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KC 인증은 전자파랑 공급자 적합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파생 상품이라 해서 네.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인증을 받고 싶어서 네. 드렸어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색깔이 검은색, 빨간색, 뭐 흰색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파생 상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파생이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볼펜을 예를 들을게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네. 뭐 스프링이라든지 다 동일하다는 상태에서 외관 색깔만 이게 검정색인데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던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던가 이런 경우랑 그다음에 여기에 문합 캠퍼스 0.7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문합 캠퍼스 1 뭐 이런 식으로 인쇄만 사항만 바뀌었을 때 그때만 파생 신청이 가능해요. 내부는 똑같은데 외부가 다르면요? 외부가 얼마나 틀린지에 따라서 이것도 아, 좀 그래요? 틀려요. 네. 그거는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일단 전파연구원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확인해봐야 네, 되는구나. 해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 15%라고 알고. 아, 15% 정도? 네, 네. 근데 너무 많이 바뀌면 그렇죠. 안 된다. 그렇죠. 파생하는데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처음 인증 진행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파생 모델을 정해서 주시면 추가 비용은 안 드는데 네네. 이게 그 인증서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파생 모델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발생. 10만 원 정도? 한 가지 더 있는데 KC 인증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붙인단 말이죠. 붙여야죠. 한글 표시사항이죠, 이게. 이 한글 표시사항 정확한 기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라벨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표가 있어요, 저한테. 왜냐면 업체에서 하도 문의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 샘플 자료가 있는데 우선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KC 마크랑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그다음에 수요업체명, 제조업체명, 제조국, 제조연월일, AS 정보. KC 인증을 받게 되면 네. 뭐 유통기한 같은 게 있나요? 전자파만 받는 것 같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전자파는 없어요. 네, 전자파는 없어요. 그러면 평생이네요. 그쵸. 네. 평소인데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해서 공장 재검사를 받아야 그 인증이 유지가 돼요. 비용이 2년마다 계속 드는 거네요. 그쵸, 공장 검사 비용이. 아, 그러면 그게 전자파 말고 공급자 적합도 해당 안 되고 전기 안전 인증, 네. 완구도 받아야 돼요. 어린이 제품도 네, 그것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업체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누락해가지고 다시 신규로 진행하는 비용을 해서 다시 인증. 어린이나 뭐 전기 안전 인증이나 네. 처음 받을 때 만약에
얼마나 걸리죠? 전경품은 뭐 말로는 뭐 45일인데 네. 그건 서류가 진짜 완벽했을 때나 그런 거고 아, 그럼 더 걸리는 거예요? 더 걸리죠.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딱 3군데여가지고 제가 어제 그 온열팩 있잖아요. 네. 이거 전화 와서 확인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와. 그러니까 계절 상품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을 해야지 특히 전기용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렇구나.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떤 제품을 사입하려고 했을 때 네. KC 인증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럼 제가 그걸 샘플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에서 샘플이 올 때 네. 이제 통관될 때 네. 문제가 걸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럴 경우에는 인증이 없는 제품을 통관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전 통관 제도라고 있어요. 네. KC 인증받기 위한 샘플을 발입해달라. 네. 그 샘플이 있어야 그 제품으로 KC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KC 인증받은 샘플을 반입할 수 있게끔 그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그 사전 통관 번호거든요. 네. 사전 통관 제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사전 통관 번호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 사전 통관 번호를 전달을 해드려요. 대신 필요한 게 뭐냐면 BL 넘버 적혀있는 송장이랑 네. 그다음에 시험 신청서 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전 통관 번호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샘플도 어쨌든 팀장님이나 뭐 KC 인증업체 거쳐서 사전 통관 번호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샘플을 받아서 네. 인증을 의뢰를 했어요. 팀장님께서 네. 사전 번호 발급도 해주시잖아요. 사전 인증 번호 발급해 드리죠. 그거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아, 못 쓰죠. 인증서 나오기 전에 그 번호 써가지고 라벨 만들고 파시다가 걸리면 사전 인증 번호 발급은 어차피 인증서 나온 다음에 라벨을 만들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일단 시험만 끝나면 무사히 끝나면 나머지는 서류 작업하고 인증서 발급 절차만 남은 거니까 시험 완료된 시점에서 라벨 제작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때 라벨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시험 시작과 동시에 그냥 사전 번호 주세요 해서 전달해 드렸더니 그걸로서 라벨 만들고 그러면은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번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는 없어요. 아, 바뀔 수는 없는데 부적합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아, 그리고 KC 인증 제품 중에 네. 국가기관에서 네. 불시에 이제 점검하는 게 있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게 어떤 인증 대상이에요? 필수 인증 대상인데 네. 사유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불시 점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쟁사에서 신고로 인해 가지고 아, 신고. 네. 그게 가장 가장 커요. 가장 커요. 그냥 얘네 제품 한번 검사해볼까? 이런 건 없죠, 거의. 있긴 해요. 아, 있긴 해요. 그 사후 관리라 그래가지고 네. 얘네들이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임의로 한 몇 개 사요. 뭐가 걸릴지 몰라요. 아. 그냥 랜덤식으로 사가지고 이게 제대로 인증을 받은 건지 한번 재테스트 들어가고 문제 없네. 와, 그런 게 있구나. 있어요. 전자파도 그렇게. 네,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중간에 해봤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모를 해봤을 수도 뿐이지. 있어요. 맞아요. 이거 예전에 영상에서 또 다뤘었는데 중국 제품 이제 소싱하다 보면 네. CE, ROHS, 뭐 FC, 뭐 별의별 인증이 다 다 있죠. 있어요. 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냥 사입해도 되죠. 처음에 제품 네. 들어올 때 거기에 CE 마크 박혀 있다면서요. 네. 그럼 걔네들 해외에서 진짜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받고서는 CE 마크 박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네. 그냥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직접 들어왔는데 해외에는 CE만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이거 KC 받았어요. 네. 근데 문구 하나 더 넣고 싶어요. 네. 자기가 임의로 해서 ROH를 넣어요. 이런 건 불법인데 근데 통관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통과하는 데는 문제 없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저는 웃긴 게 얘네가 CE 인증을 안 받았더라도 네. 세관에서 네. CE 인증서 달라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말 안 하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냥 한 번씩 궁금했던 건데 네. 예전에 여쭤봤던 걸 수도 있어요. 저희 영상 처음에 다뤘던 얘기인데 충전 중에 작동될 때 네. 이게 저는 항상 헷갈리는 게 모든 제품 대상이에요? 아니면은 원래 전기용품 대상인 제품인데 USB 사용한다. 이런 제품은 전기용품 면제니까 전자파만 받고 팔아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미니 청소기를 하나 네. 했어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USB를 꽂고 충전 중에 네.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전 중에 작동이 되면 전자파 말고
다른 걸 받아야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품군마다 전부 다 상이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공짜 적합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전자파와 별도예요? 아니면 전자파 안에서 별도예요. 별도로 그럼 인증서가 또 나와요? 네. 와, 그러면 비용이 전자파 만약에 70만 원 나왔으면 네. 지금 전기용품 같은 100, 2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와, 그럼 그 추가로 또 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업체한테 네. 우리는 충전 중에 동작되지 않게끔 해달라. 그게 가장 좋죠. 모든 제품 대상이에요, 그게? 그게 모든 대상은 아니고 네. 전기용품 대상 제품군이 있어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USB 손선풍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충전 중에 동작이 돼도 네. 어차피 전기용품 대상 제품군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모비테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용품 대상이거든요.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되게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결국에는 확인해보고 하는 게 정확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 중에 사용이 가능해도 안 받아도 되는 게 있고 네.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나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어쨌든 충전 중에 동작이 되면 한 번은 확인을 해보고 네, 맞아요. 진행해야 되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DC 용품인데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가고 충전 중에 작동을 했을 때 작동이 된다. 그럼 무조건 KC 업체에다가 한번 물어보시고 추가적으로 인증 받아야 될 거 있는지 네, 맞아요.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팔다가 신고당하면은 망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KC 랩스의 네. 장재욱 팀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초보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KC 인증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자주 하는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뭐 이런 걸 준비해서 한 번씩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